99%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은 사람이 데려옵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 노력, 스펙을 말하지만 진짜로 인생의 높이를 바꾸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운입니다. 같은 산도 누구와 오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끌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기처럼 투명하지만 방 안의 공기질이 성적과 매출을 갈라놓듯이 인간 관계의 공기질이 삶의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기, 즉 운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정주영,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조차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년. 그러나 그 가슴에는 늘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 해도 나는 해보겠다. 중요한 것은 그 불씨가 혼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곁에는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던 거래처, 밤을 새워 함께 손을 움직이던 동지, 그리고 안 된다 대신 해보자라고 말해주던 사람들. 불씨는 사람이 바람막이가 되어야 꺼지지 않습니다. 운이란 결국 그런 바람막이들의 합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같습니다.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의 공기가 탁하면 결론은 흐릿해집니다. 팀 스포츠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선수, 같은 예산, 같은 경기장인데도 감독이 바뀌면 왜 성적이 달라질까요? 전술도 전술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팀의 공기질입니다. 손질이 할 수 있다는 언어가 회의실에서 기본값이 될 때 선수의 근육은 같은데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제품, 같은 시장, 같은 계절인데도 보드룸의 공기가 바뀌면 매출의 곡선이 바뀝니다. 곁에 사람이 바뀌면 당신의 내일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은 전체 지도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의리를 지키는 사람. 둘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셋째,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넷째, 리듬과 루틴이 있는 사람. 다섯째, 가능성의 언어를 쓰는 사람. 반대로 의리 없는 자, 분노에 휘둘리는 자, 말뿐인 자, 게으른 자, 부정적인 자는 당신의 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되게 착해 보인다, 뭐 말을 잘한다, 똑똑해 보인다는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면을 벗겨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패턴 인터럽트. 만약 오늘 당신의 가까운 5명 중 단 한 사람만 바꾼다면 90일 뒤 무엇이 달라질까요? 월 수입일까요? 체중일까요? 아니면 표정일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균은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것. 시간, 언어, 습관, 심지어는 미소의 각도까지. 그러니 운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공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기는 곁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주영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러오는 것이다. 그는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았고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작은 신뢰가 쌓였고 그 신뢰가 다음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뢰는 네트워크의 문이고 네트워크는 운의 통로입니다. 의리 하나가 믿을 만한 소개를 낳고 그 소개가 예상치 못한 계약을 낳고 그 계약이 새로운 동지를 낳습니다. 결과는 그 숫자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행동이 없는 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 자신의 신뢰를 태워버리는 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타인의 시간까지 침식하는 이 그리고 아직 시작도 전인데 안 된다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악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의욕을 10%씩, 집중력을 10%씩 루틴을 분해합니다. 아무도 대놓고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프로젝트가 자꾸만 미끄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가 무거우면 같은 몸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예, 사면의 차나리람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 산에제 우리는 그 큰 제스처를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동의가 공기질을 바꾸는 첫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이 또 한 사람의 불씨를 살립니다. 이것이 공기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초점을 좁혀 봅시다. 운을 키우는 첫 번째 법칙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동행하라입니다. 왜 약속이 운의 첫 단추일까요? 약속은 시간을 예약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다루는 사람만이 기회를 정확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곧 기회를 맞이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당신을 신뢰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게 만듭니다. 신뢰는 부와 돈이 이동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결국 돈은 안심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성공 철학, 성공 철학,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부와 돈, 부와 돈의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오늘 정시에 도착하는 것, 오늘 약속한 분량을 끝내는 것,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내 손으로 증명하는 것,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노트를 펴고 약속 목록을 작성하세요. 타인과의 약속 3개, 나 자신과의 약속 3개, 각각에 대해 증거 사진이나 숫자로 남길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식을 만드세요. 예컨대 보고서 1페이지, 고객에게 보낸 확인 메일 스크린샷, 체중계 사진 혹은 25분 타이머 캡처, 이 작은 증거들이 내일의 운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운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증거는 현실과 상상 사이에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운은 공기이고 공기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첫 기준은 의리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첫 기준을 깊게 파헤칠 것입니다. 정주영이 왜 의리를 운의 방파제로 보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약속 관리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공기는 내일 당신의 숫자가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곁에 5사람은 내 공기를 맑게 하나 탁하게 하나?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선택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왜 운의 안전벨트 후인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약속 준수가 10년짜리 기회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합니다. 의리 없는 자, 바로 이들이 운을 갉아먹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로 꾸민 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주영이 그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한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번에는 무리입니다. 라며 거절했을 상황. 그러나 정주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차라냐만 짜가름. 그날 밤 그는 그 꼬박 쓰며 홀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은 저리고 눈은 흐려졌지만 결국 기한을 맞췄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는 무려 10년 넘게 변함없이 현대와 함께 했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시간을 예약하는 행위이고 신뢰를 심는 씨앗입니다. 한 번의 약속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안심은
모든 경제 활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안심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객은 안심을 믿고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흐릅니다. 반대로 의리를 저버리는 순간 운은 떠납니다. 입으로는 멋지게 말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 자,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약속을 쉽게 뒤집는 자, 그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언변은 화려하고 첫인상은 신뢰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단 한 번의 배신이 수년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업계에서 사라집니다. 정주영은 이를 누구보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곧 운을 지키는 것이다. 눈앞에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이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프로미스 오딧, 약속 점검표. 오늘 밤 노트를 열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최근 한 약속 5가지. 그중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은 무엇인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약속은 증거를 남기며 지켜내라. 증거는 중요합니다. 나는 노력했다는 말보다 보고서 1장, 사진 1장, 전송된 메시지 1통이 진짜 증거입니다. 우는 증거를 좋아합니다. 증거는 말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같은 철학을 지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히 변화를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고객과의 약속, 품질에 대한 약속만큼은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된 이유도 기술 이전의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제품의 품질을 넘어 기업의 영혼이 됩니다. 잠시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패턴 인터럽트, 오늘 당신은 뭐 어떤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혹은 어떤 약속을 미루고 계십니까? 그 약속 하나가 사실은 이제 10년짜리 기회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리 없는 자와 함께하면 결국 내 운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 기금으로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말은 많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 약속은 쉽게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그들이 당신 곁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운은 서서히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짐이며 또 다른 사람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위험한 유형을 다룹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보다 더 치명적인 존재, 바로 분노에 휘둘리는 자입니다. 왜 순간의 화가 평생의 운을 잃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자는 운을 지키고 의리를 버리는 자는 운을 잃는다. 이 문장을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왜 분노는 운을 가장 빠르게 태우는 불길인지, 그리고 90초 규칙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법, 분노에 휘둘리는 자, 이것이 운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주변을 태워버리고 결국 자신까지 잿더미로 만듭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몰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운을 잃는다. 그의 회사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성격이 급했습니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고함을 치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했고 어느 순간 중요한 계약까지 날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순간의 화가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는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분노는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약함의 노출입니다. 진정으로 큰 그릇은 화를 삼키고 차분히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실천 도구를 드립니다. 첫째, 90초 규칙.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단 90초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려는 순간 깊게 호흡하며 머릿속으로 외치십시오.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의 화학 반응은 약 90초면 사라집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둘째, 화이트보드 기법.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거나 실제 화이트보드에 화난 이유를 나열한 뒤 하나씩 지워 보십시오. 글자가 사라질 때 마음의 불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국 사회는 IMF 위기와 같은 거대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순간의 화로 의사결정을 내린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사실이자 인생의 철칙입니다. 잠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세 번만 호흡을 해 보십시오. 들이쉬며 속으로 나는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 내쉬며 고요함이 운을 지킨다. 이 3회의 호흡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당신의 운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당장 화면 앞에서 해 보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정주영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마음부터 다스려라. 우는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이 명언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운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의 계약을 태우고 한마디 날선말이 수년간 쌓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차분함이 곁의 공기를 맑게 하고 당신의 운을 지켜줍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분노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본 한 사람이 화를 삼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지나치게 많고 행동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운을 갉아먹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바로 그들이 운을 흐트리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왜 말뿐인 자와 함께하면 운이 떠나가는지, 그리고 24시간 실행법으로 그들을 구별하는 법. 말뿐인 자, 이것이 운을 갉아먹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화려한 약속과 계획을 쏟아내지만 막상 행동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기처럼 가볍고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말뿐인 자는 신뢰도 잃고 결국 운도 잃는다. 그는 젊은 시절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당당하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찼고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와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그 순간 정주영의 마음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운이 따른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켜내면 그것이 곧 큰 신뢰로 자라납니다. 반대로 말만 화려하고 행동이 없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홀로 남고 너희 운도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뿐인 자를 피하고 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 우선 실행법,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주장하기 전에 최소한의 증거를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책을 집필하겠다라고 말하기 전 한 페이지를 미리 써두는 것,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기 전 시제품의 사진 하나라도 준비하는 것. 증거는 신뢰의 언어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증거는 속일 수 없습니다. 둘째, 2024시간 실행법.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5분의 검색이든 메모이든 이메일 한 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안에 행동을 붙이면 그것은 공상에서 현실로 바뀝니다. 우는 움직이는 자 곁에만 머뭅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현장 보고는 말이 아니라 사진과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KPI는 행동과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회의에서 멋지게 발표해도 실행의 흔적이 없으면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규칙이 아니라 운을 부르는 철칙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안에 증거 1장을 남겨보십시오. 운동이라면 체중계 사진 1장, 공부라면 필기한 노트 1장, 사업이라면 작성한 기획서 1장, 그 증거를 댓글로 공유해 보십시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순간 당신의 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늘 다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애초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바로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철학이자 자기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과 부와 돈은 신뢰 위에만 머물렀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운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게으르면 결국 우는 등을 돌립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왜 게으름이 운을 훔쳐가는 가장 조용한 도둑인지, 그리고 습관 스택과 루틴으로 이를 이겨내는 법. 게으른 자, 이것이 운을 갉아먹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곁에 오래 머물면 이상하게 나도 느슨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할 수 있는 일도 대충 넘어가며 결국 시간과 기회를 허비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시간을 훔쳐가는 것이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소를 몰고 산을 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흙을 일구던 어린 시절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 밭은 잡초로 가득 차고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게으름은 그렇게 조용히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정주영은 공사판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힘도 세고 기술도 좋았지만 일하기 싫으면 빈둥거리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쯤은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분단위, 루틴, 긴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지만 분단위 루틴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20분 집중 플러스 5분 휴식에 포모도로 리듬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성취감이 누적됩니다. 우는 부지런한 리듬을 사랑합니다. 둘째, 습관 스택,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겹쳐 쌓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면 바로 10분 독서를 붙입니다. 잠자기 전 양치를 한다면 감사일기 한 줄을 덧붙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운의 토양이 됩니다. 한국의 울산 조선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움직이지만 혼란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확한 루틴과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기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리듬이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개인의 삶도 같습니다. 루틴이 곧 운의 구조물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께 작은 미션을 드립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60초 동안만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스쿼트 10번 혹은 오늘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단 1분의 행동이 게으름의 고리를 끊는 첫 단추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정주영은 늘 다짐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곁에 있으면은 내 운까지 잃어버리니까. 이 단호함이 그의 성공 철학이었습니다.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전염됩니다. 게으른 자 곁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결국 부와 돈은 느슨한 자를 떠나갑니다. 게으름의 무서움은 그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10년 뒤 돌아보면 게으름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기회는 조용히 지나가고 인생은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계발의 길에서 게으름은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 안의 게으름을 깨뜨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치명적인 적이 남았습니다. 게으름보다 무서운 것은 시작도 전에 불씨를 꺼뜨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자입니다. 안 된다, 이제 소용없다, 괜히 힘만 뺀다는 말로 운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자들. 그 다음 파트 예고. 왜 부정적인 자의 말이 가장 빠르게 운을 빼앗는지, 그리고 가능성 프레이밍으로 그들의 독을 해독하는 법. 부정적인 자, 이것이 운을 앗아가는 5번째 유형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시작도 하기 전에 말합니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괜히 힘만 빼지 말자. 겉으로는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두려움과 실패 경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말일 뿐입니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가 조선소를 세울 때도,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주영은 귀를 닫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능성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산업의 기적이 쓰여졌습니다. 만약 그는 부정적인 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의 현대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의 불씨가 꺼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앞서고 가능성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말은 공기 중에 독처럼 스며들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 운은 마르듯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가능성 프레이밍,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만약 단 1% 가능성이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불가능을 이제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둘째, 예스 사다리 3단계, 목표를 세 부분으로 쪼개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쓰겠다는 목표라면 1단계는 목차 작성, 2단계는 일장 초안, 3단계는 교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는 작은 예스가 쌓일 때 따라옵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이 좋은 예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다. 부정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능성에 투자했기에 오늘의 삼성 반도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언어가 부른 운의 법칙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댓글에 5분 안에 할 수 있는 작은 yes를 하나 적어 보십시오. 독서 1쪽, 이메일 1통, 운동 10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이자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입니다. 정주영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인가? 그는 두 번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운은 끊임없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곁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안 된다입니까? 아니면 해보자입니까? 그들의 말이 곧 당신의 내일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스 하나가 누군가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운을 빼앗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비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운을 키우려면은 곁에 두어야 할 사람도 분명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운을 불러오는 5가지 유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당신의 운을 키워주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예고. 운을 훔치는 5부류와 반대로 운을 키우는 5부류, 그들과 함께 걸을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이제까지 운을 빼앗는 5부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빼앗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정주영이 위대한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곁에 운을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신뢰의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이들 곁에 있으면 나의 운도 단단히 묶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늦지 않고 도착하는 사람, 약속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동료. 이들의 성실함은 곧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돈과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어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온타임 레이트 95% 이상을 유지하는 협력사와만 장기 거래를 이어갑니다. 시간을 지키는 자, 카란지의 운을 지키는 자입니다. 둘째, 침착한 사람,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차분히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형 협상 자리에서 성공을 이끈 인물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이가 아니라 고요하게 논리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착함은 곧 신뢰이고 신뢰는 또 다른 운의 길을 만듭니다. 셋째, 실행의 사람.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 이미 작은 증거를 준비합니다. 시제품 하나, 데이터 한 줄, 혹은 손에 잡히는 결과물.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 생각도 공상이 아닌 실행으로 변합니다. 실행은 곧 운의 엔진입니다. 넷째, 리듬의 사람. 게으름을 멀리하고 꾸준한 루틴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약속한 일을 끝내는 사람. 이들의 리듬에 발맞추면 나의 삶도 흐름을 얻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생산 라인처럼 리듬은 곧 성과를 낳습니다. 꾸준함은 운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다섯째, 가능성의 사람.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불씨도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는 희망을 말하는 자 곁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이제 정답은 531 법칙입니다. 매달 5명의 새로운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나눠 보십시오. 그중 3명과는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 보십시오. 그리고 1명과는 장기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신뢰를 쌓으십시오. 이것이 곧 당신의 Wealth Circle, 부의 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종이 위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 보십시오. 가운데는 당신 자신, 둘째 원에는 가까운 5명, 셋째 원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 옆에 화살표를 그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이 단순한 연습 하나가 당신의 운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아준 건 사람이었다. 성공 철학, 성공 철학,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부와 돈, 부와 돈의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올바른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의 원이 바뀌고 그 사람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0일 운 관리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매일 실행 가능한 루틴으로 당신의 운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 예고, 30일 동안 운을 지키고 키우는 구체적 실천법, 약속, 감정, 실행, 루틴, 언어를 변화시키는 단계별 플랜. 우리는 이제 운을 빼앗는 5가지 부류와 운을 키우는 5가지 부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0일 운 관리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약속, 감정, 실행, 루틴, 언어 5가지 축을 매일 점검하면 운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1일차, 이제 7일차 프로미스 오디트, 약속 점검. 먼저 지난달에 했던 약속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지켜낸 약속과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뤄둔 약속 중 단 3가지만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끝내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운은 첫 번째 안전벨트를 매게 됩니다. 8일차, 14일차, 90초 감정 일기. 하루에 한 번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을 포착해 기록하십시오. 분노가 치밀면 90초 동안 반응하지 않고 호흡하며 이후 감정을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이 7일 동안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곧 운을 잃지 않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15일차, 맞아, 21일차. 24시간 실행법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24시간 안에 작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초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습관은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22일차, 30일차, Wealth Circle. 인간관계 관리, 당신의 곁에 있는 5사람을 점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멀리하고 한 사람은 새로 더하십시오. 이 9일 동안 관계의 질을 바꾸면 운의 질도 함께 바뀝니다. 이 플랜은 단순하지만 30일 뒤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증거로 남고 화는 줄어들고 작은 실행은 쌓이며 루틴은 단단해지고 언어는 가능성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운을 키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운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그는 돈을 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고 감정을 다스리며 행동을 증명하고 루틴을 지키고 희망의 제마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돈과 기회가 따라왔습니다. 결국 성공 철학, 자기 개발, 부와 부와 돈의 비밀은 운을 지키는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운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빼앗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운은 공기입니다. 누구와 숨 쉬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닫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곁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나는 운을 키우는 사람들과 함께 걷겠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운명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